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시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실천한 평화주의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며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근데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예. 알버트 슈바이처가 흑인 동상을 보는 순간 백인들이 100년 동안 혹사하게 그 사람들을 동물같이 팔고 사고 학대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일생을 봉사해야 되겠다. 네. 자기 명예, 재산 다 버리고 아프리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누구 섬기겠다고 그냥 무대뽀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픈 사람이 하나 있다. 내가 조금 도움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빗방울이 또랑이 되고 개울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극동방송이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알버트 슈바이처도 동기가 있었기에 아프리카에 간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위인이 됐는데 그러한 동기 부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텐데 사람들은 다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정말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요. 한마음 창원병원 하충식 이사장님입니다. 네, 하충식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영광입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또 병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호텔 사업도 하시죠? 예.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호텔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우리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인재들이 원자력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가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블랙홀처럼 여러 개 쪽에서 인재를 빨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국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료 관광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호텔은 서비스업이고. 예, 이제 환자들은 병원에 있고 보호자들은 호텔에 있으면서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의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텔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근데 병원 이제 의사 하면은 옛날에는 돈을 잘 번다. 요새는 의사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명감 없이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때 만족감이지 돈으로 가지고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의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면은 의사 하는 보람이 없겠죠. 예, 그렇죠.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분야의 의술을 연구하셨어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고 제 집사람은 이제 소아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예. 그 의사라는 직업을 처음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특별한 그때만 해도 우리 의료 좀 경제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은 변호사나 의사 이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때는 선택할 직업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원 이름을 지으셨다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그 산부인과를 하겠다 했고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병원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하면 큰 병원을 해야지 해가지고 병원 이름을 제가 지었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한마음 예, 예. 병원인가요? 네. 네. 기부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어머니가 비록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못 나왔지만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1963년만 돼도 우리 소득이 8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한 100달러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밥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나는 밥 얻으러 온 사람 빈구로 보낸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두 번째로는 사람 갈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새겨 듣고 저는 인턴 내전 때부터 제 돈을 내가지고 미아부 여사님들 양말 사주고 비누 사주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 미아부 여사님이든 야간 경비 하시는 분이든 귀하지 않은 분이 없다. 다 집에 가면 존경받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사랑하는 네. 아내고 딸이다. 그분들 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었던가. 그게 예. 저한테는 큰 계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 예. 특별 무슨 행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보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저분들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 모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들 하시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소아과 예.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중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래서 처외할머니가 제 집사람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처외할머니께서는 개척도 교회도 한 2개 정도 만드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때 학습을 받지 않으면은 결혼을 시켜주지 않겠다 해서 제가 그때 학습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 무척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사에 예, 그러면은 결혼을 했을 적에 예. 사모님께서 저 신랑한테 내가 시집을 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은 있었습니까? 예, 그랬으니까 저한테 시집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같이 예, 병원에 집사람은 이제 의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이사장하고 또 집사람 호텔도 같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뭐 금전에 관한 충돌 같은 건 없습니까? 집사람이 의견. 제가 볼 병원을 때는 좀 크게 짓자, 호텔을 좀 뭐 이런 의견 혹시 상치되는 법은 없어요? 의견 충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집사람이 제대로 된 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제가 뭐 사회사업을 하고 교회 헌금 뭐 하고 할 때 보면 항상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는 소리가 여보 비워야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채워주신다. 그럼 이제 자녀는 몇 분이에요? 남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는 저 병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미국 유학 가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요?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마음 창원병원의 하충식 이사장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 하면은 베드 수가 몇 개냐 그거죠? 예. 거기는 몇 개나 돼요? 지금 이제 400병상인데 저희들이 이제 창원종 역세권에 10,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병원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규모가 경남에서는 제일 큰 한 1,300병 정도 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의료 관광을 하기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이외의 아동 보호 시설 그리고 뭐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한 20억 가깝게 사회사업을 하지만 줄 한 90%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일정 부분 자기 한 일에 책임이 있지만 아이들은 자기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환경에 주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분들이고 그래서 나를 버린 엄마, 나를 때린 아빠 이렇게 원망이 가득함을 우리 따뜻한 마음, 손길을 내밀물 해서 그중에 100명 정도라도 100명 중 한 명이라도 나도 이사장 같은 사람이 돼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한다면
저는 성공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래서 네. 주로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22년째 계속 하고 계신 행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제 봄 되면 아이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부모님하고 놀이 시설 가는 거예요. 놀이동산. 그렇지만 네. 차상위계층,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시설은 아이들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 되면 경남 전역에 있는 시설 그리고 학대 아동, 여성의 집, 장애인들 데리고 한 버스 한 5, 60대를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봄 되면 가족들 맞이해서 이제 아이들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예. 또 가을 되면 저 꿈나무 체육들 해가지고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 한 2,000명 가깝게 모아서 또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 한 20여 개가 됩니다. 자기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날 아이들이 한껏 먹을 수 있게 떡볶이, 뭐 오뎅, 뭐 하여튼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막 각 봉사단체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은 하루 내 놀고 이렇게 해서 좀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냥 맑게 놀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는 너무 춥고 더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정집 때는 이제 뷔페에 가서 자기들 먹는 음식을 먹고 해서 1년 중에 4개 정도를 저희 스케줄 만들어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병원하고 거기 보니까 톨만 호텔이라고 예. 이름이 유럽에 있는 아코르 계열의 호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풀만이라는 폴만.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창원에서는 제일 큰 호텔이죠. 예. 경남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예. 네. 그래 뭐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직원들도 친절하고.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사장님이 훈련을 잘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예. 창원에만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겁니까? 좀 체인 좀 해서 한마음 병원이 전국에 있던지.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제 병원하고 역세권에 세우지만 또 한번 뭐 평택이나 이런 수도권에도 김해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저희를 도와줬듯이 저희들도 국가를 대신해서 가능하면 유효 참전국 국가 중에 좀 가난한 나라에 그 나라에 병원도 세워주고 의과대학도 세워주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그래서 꿈입니다. 김사만 목사님께서 이디오피아에 병원을 크게 지었는데 예. 거기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요 인사들이 다 거기 병원을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디오피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전국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뭐 내전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 국가 그 예산, 삶의 질이 무척 낮아졌는데 이제 그러한 나라들을 찾아서 병원도 지어주고 예. 또 의과 대학을 대학도- 만들어서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근데 뭐 어떤 나라를 택한 나라는 저러 예,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병원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마음 창원병원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호텔 풀만 엠베서더 창원을 운영하고 계신 하충식 이사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로 선정이 되셔서 사회책임 경영 부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 상을 어떻게 수상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사실은 그 어린이재단 55년 동안 빚는 55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제가 이제 국민 추천, 국민 포장도 받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제 1회 때. 예, 국민 추천상.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원에서 나가는 교회는 상남교회입니다. 지금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아까도 했지만은 실제로 저희들은 살림 열심히 아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엄청나게 또 환자한테 필요한 장비는 최고급을 쓰지만 아낄 수 있는 최대한 아껴서 이를테면 창문에 뽁뽁이를 바른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결제를 갖다가 바로 다른 데는 10달만 해주지만 우리는 바로 현금 결제를 한 달만 해주면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런 돈을 아껴서 또 사회사업을 하면 또 10배로 돌아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바로바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또 잘
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거기 직원들이 다 이사장님 굉장히 겸손한 분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설선수범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4년 전에 내일신문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님 방에를 갔더니 직원들 방에는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는데 자기 방에 선풍기 켜고 계시는 거예요. 아, CEO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사실 제 방에 냉난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차도 아반떼 15년 다니다가 엑센트 15년 타고 다니고 아반떼 타고 다니고 있고 골프도 안 하고 항상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솔선수범하니까 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또 따라오고 또 어려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실 때 사모님께서 잘한다고 그래서요. 너무 짜다 그래서요. 사실 집사람은 저보다 더 전략합니다. 항상 인터넷에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옷 입고 이렇게 아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학교 선교를 하고 오신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여보 예배를 보면서 1억은 해야 안 되겠나? 야, 1억 하면 욕 먹겠지. 2억 하자. 여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서는 목사님 제가 5억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람은 항상 잘했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항상 베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비워야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 자기는 정말 검소하고 알뜰합니다. 장가 잘 두셨네요. 그럼.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포부도 크고 이제 어려운 나라에 참전국에 병원도 세워주고 의과대학도 세워주고 그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한 20년 안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이 생에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것 같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이사장님 어떤 기부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사회사업까지 메세나 같이 생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안 하고 메세나가 아니고 사회사업가입니다. 어렵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저는 사회사업까지 아주 문화예술 쪽으로는 제가 기부를 하지 않고 주로 소외계층 배고프고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쪽에만 저희들은 사회사업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옛날에 좀 가난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저희들은 3대째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타임스한테 가해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할머니 어머니 다 검소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배고픈 사람 빈구로 보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저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특강을 가면 밥상머리가 평생을 좌우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이들한테 좀 그런 들려줄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30년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는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주워서 버리고 쓸고 청소하고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앞으로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저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사님, 최나운서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최선식 올림. 이렇게 또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깨끗하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데요. 가끔씩은 저희가 모른 척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인사 또 감사 이렇게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카카오 TV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아들 두 분을 키우시면서 예. 이제 뭐 어느 학교를 가라, 과외 공부를 해라, 이러한 데 대한 어떠한 가족의 뭐 어려운 결단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그럴 처지가 못 됐던 게 우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하면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까? 예. 중학교. 예, 중학교 1학년 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가야 됐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막 건강하게만 자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왕따 이야기를 나오면 자기들은 왕따를 시킨 사람들은 장난이었겠지만 당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1학년 때 그렇게 된 게 지금 치유가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이제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 걸음씩 사회에 나와서 한 걸음 잠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요? 둘째는 또 대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첫 아이를 주면서 하이 사장 넘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둘째 아이를 보내주면서 내 마음 알제라는 말씀 같아요. 다행히 둘째는 정말 반듯하게 잘 크고 있고 형목까지 잘 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마음 창원병원의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하충식 이사장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선한 도움, 또 활동, 봉사 계속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사역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멀리 오셨는데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